앞으로 5시간 정도면 2020년도 가네요. 오늘은 일본의 농약 사용량과 수돗물의 염소 잔류 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코로나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요즘 매일 3,00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2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3,397명이네요. 우리나라도 요즘 매일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확진자 수는 5만 9천 명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86위 양호한 편입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1,000명대의 확진자 수는 지난 여름과 가을에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태극기 집회, 8.15 집회 등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황교안이가 뭐 하나 협력해 준 게 없고 삭발하고 장외 시위만 했었고요. 공수처법 통과 방해, 세월호 조사 방해 등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죠. 코로나로 경제는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접대나 받는 검찰도 자신들의 조직만 생각할 뿐 문재인 정부 상처 내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도 적폐 세력들이 방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선방하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과거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고 응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일본의 농약과 수돗물 문제를 왜 꺼냈는가 하면요. 제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일을 보면서 참 색깔도 예쁘고 깨끗하게도 키운 놈들만 파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역시 일본은 선진국이라 과일도 정성스럽게 잘 키우나 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못생긴 놈도 싸게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과일은 정말로 다 깨끗했습니다. 대신 우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두세 배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태풍 피해가 심해서 태풍에 의해서 일찍 떨어진 상처난 사과를 7, 80% 정도의 가격에 파는 것을 보았는데요.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파는 모습은 이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2년의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의 농약 사용량이 세계 최고였던 것입니다. 일본 과일이 예뻤던 것은 기술이나 정성이 좋아서라기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농약 덕분에 때깔 좋고 온전한 과일이 많았던 것이죠. 농약 사용량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해서 최근에는 일본을 조금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은 살균제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 1일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 중에 록봉기 김교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 스스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본의 농약 사용량과 뒤에도 나올 수돗물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았거든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돗물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4년간 도쿄에 있을 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집에서는 물을 사 먹지 못하고 항상 수돗물을 끓여 마셨습니다. 도쿄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고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조금 소독약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잔류 염소량의 제한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수치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잔류 염소 농도 일람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도쿄가 0.8입니다. 그리고 도쿄 옆에 사이타마가 1.5. 그 도쿄 옆에 또 치바라고 있는데요. 치바가 1.4. 결국 도쿄 주변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잔류 염소 농도는요. 홈페이지에서 각 구마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곳을 미리 검색해 봤거든요. 보통 0.2에서 0.4 사이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아무 맛도 냄새도 나지를 않죠. 10년 전쯤에 일본인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일본 사람이 서울의 수돗물은 마셔도 되냐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단순히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도쿄가 더 깨끗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에 대처하는 일본의 방식을 보면서 과연 내가 생각했던 선진국 일본이 맞나 싶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교체된 반면에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자민당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과거 획기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차이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잔류 염소 농도와 관련된 일본어를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농도의 상한에 관한 규제는 없다라고 써 있는데요. 잔류 염소의 메리트, 염소가 남아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독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잔류 염소의 데메리토, 장점의 반대말, 단점이겠죠? 카르키크사이가 스르. 이 카르키크사이라는 것이 독일어라고 합니다. 이 독일어인데요. 이제 제가 이 독일어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뭐 카르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카르키크사이가 스르. 그러니까 그 수돗물에서 나는 그 소독약 냄새 그거를 카르키크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스간세노 우타가이가 아루. 발암성 위험이 있는 토리하로메탕이라는 것을 생성한다. 산화작용, 산가사요, 효하크사요, 표백작용, 탄파크시진이 부착시대 단백질에 부착해서 가미야하다가 가사가사니 나루. 머리와 피부가 가사가사니 나루. 가사가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사가사 푸석푸석해진다는 거겠죠? 네, 이상으로 이렇게 새해 마지막에 일본의 농약 사용량과 수돗물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과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